자, 여러분 이제 6단원 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별의 연주 시차와 거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시차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 차이가 나는 그 시차는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생기는 보는 위치에 따라 생기는 차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시차는 정확하게 이제 각도예요, 각도. 그래서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시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이제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시차는 관측 지점과 일단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아요. 그래서 시차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은 바로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 나무를 보는데 오른쪽 지점 B에서 봤었을 때는 이 나무 왼편으로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이 나무를 보면은, 이 집을 보면 이 나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집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지점에 와서 이 나무를 보게 되면 집 왼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뻗어서 왼 눈을 감고서 이 동그라미를 가려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감고서 보게 되면은 얘가 손가락 위치는 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안 가려져요. 그러니까 눈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눈이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이 위치와 여기서 보는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안 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저 각도의 이 각도를 바로 시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물체부터 관측 지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시차는 작아져요. 만약에 여기 A가 A 다시에 와서 보고 B가 B 다시만큼으로 멀어져서 이 나무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차가 아까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차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저 별을 볼 때도 저 시차를 적용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별의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주시차. 그러니까 연주시차는 1년을 주기로 해서 측정한 시차예요. 왜 1년이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해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고, 그 1년 중에 각 두 지점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왜? 반바퀴 돌아오는 데는 얼마 걸리니까? 6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측정해서 총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시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연주 시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 T라고 하는 별을 밤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저 뒤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배경별이라고 해요. 즉 배경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병풍처럼 뒤에서 배경이 돼주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별을 바로 배경별이라고 해요. 저 배경별을 기준으로 삼아서 B에서 지구가 위치를 했었을 때 이 별 T를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A 위치에 와서 이 별 T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밑에 이 각도의 시차가 생기고, 이 시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별의 연주 시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의 강력한 증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위치가 바뀌어서 바로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시차라고 하는 게 별이 워낙 멀리 있어가지고 막 몇억 광년, 몇천 광년, 몇만 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미세한 각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도의 단위를 쓰는 게 1도잖아요. 근데 시간을 재는 것처럼 1시간은 얼마가 돼요? 60분이 되고, 60분은, 그리고 1분은 다시 얼마가 됩니까? 60초라고 하는 값을 쓰죠. 그러니까 얘는 3600 초에 해당이 되잖아요. 1분 60초니까. 그러니까 이 60진법이라고 하는데, 각도 1도를 60등분으로 나누면 1분이라고 하는 각도가 나타나고요. 이 1분을 다시 60등분을 해주면 1초라고 하는 각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연두시차에서 쓰는 단위는 초라고 하는 1초라고 하는 각도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1도에 3600분의 1에 해당하는 무지무지하게 작은 각도가 바로 저 초라고 하는 각도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 만약에 이렇게 멀리 있는 별을 볼 때 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별을 볼 때로 보면은, 이 가까이 있는 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얘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주시차가 어떻게 돼요?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수록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별의 연주시차와 거리를 보게 되면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지구와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크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작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우주는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에서 쓰는 거리 단위는 뭐 미터, 킬로미터 정도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큰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가장 작은 거리 단위가 1AU라고 하는 천문 단위를 씁니다. 천문 단위는 1AU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놔요. 자,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얘 대략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빛의 속도는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냐면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1초 동안에. 근데 얘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은 8분 전에 태양의 표면에서 빵 출발한 빛을 우리는 8분 뒤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작아,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태양계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태양계가 한 40AU 정도 됩니다. 해왕성까지 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광년이라고 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광년은 시간이 아니야.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1년 365일 24시간 곱하기 얼마요? 24시간에 60분에 다시 60초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이 거리만큼이 실제로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엄청 멀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작아. 그래서 쓰는 게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주는데, 파섹은 연주 시차가 대략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1파섹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1파섹의 거리는 광년으로 치면은 3.26광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 3.26년 동안 가는 거리가 1파섹이에요. AU로 치면은 대략 한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AU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멀죠. 이것도 작아서 얘를 광년을 쓰는데, 광년도 작아서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줘요. 자, 그래서 지구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별까지 거리 파섹은 연주시차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시차가 0.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파섹에 해당하는 거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무작정 연주시차를 이용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다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로부터 일단 1초라는 이 각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작은 각도잖아요. 1도에 3600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100파섹 이상 멀리 떨어진 별, 즉 연주시차가 0.01초에 보다 더 작은 별은 연주시차가 너무 작아서 연주시차를 측정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로 별까지 거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연주시차는 지구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별의 거리를 구할 때만 쓰고 100파섹 이상의 별을 구할 때는 연주시차를 사용해서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개념 체크를 한번 봅시다. 자, 왼쪽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 자, 지구가 A에 있었을 때 별 A는 SA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6개월 뒤에 B로 가버리면은 별 S는 SB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 S의 시차는 저기서 각도 ASB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별의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측정한 저 각도의 얼마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고,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지구와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어떻다? 작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연주시차하고 별까지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자, 그 다음에 1번. 시차는 관측 지점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아요. 따라서 물체의 시차를 이용해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될지를 비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게 되면은 답이 XXX5네요. 자, X, X, X5. 연주 시차는 시차의 3배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여러분들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고,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별의 크기가 아니라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고요.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의 거리 단위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별의 등급과 밝기 봅시다. 별의 밝기와 거리. 그러니까 실제로 별의 밝기를 결정을 하는 거는, 자, 실제 별의 밝기를 결정을 해주는 값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소리는 별이 밝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의 크기예요. 크기. 별의 크기라는 소리는 별의 반지름. 반지름이 크면은 같은 표면 온도를 갖고 있더라도 총 내뿜을 수 있는 면적값이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별이 더 밝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 별의 밝기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모든 별이 다 똑같은 거리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는 별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더 밝게 보일 거고, 멀리 있으면 더 어둡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의 밝기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단위 면적이라는 소리는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이 빛의 양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별빛이 나오는데, 자,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데랑, 그 다음에는 2R만큼 떨어진 데랑 3R만큼 떨어진 곳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빛이 퍼지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다 똑같거든요. 다 더해주면. 그런데 같은 면적인 요 한 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퍼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소를 하느냐? 즉,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3배 늘어나면은 이 단위 면적,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별빛의 세기가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줄어들어요. 따라서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별의 밝기를 비교를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같은 밝기를 갖고 있더라도 멀리 있는 별은 어둡게 보이고 같은 밝기를 갖고 있어도 가까이 있는 별은 더 밝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의 밝기와 등급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별도 다 등급을 매겼거든요.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맨눈으로 하늘을 봤었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의 별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점점 2, 3, 4, 5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급의 별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별보다 몇 배가 밝다라고 정의를 했냐면 100배가 더 밝은 별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별의 밝기와 등급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표시를 하고요.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1등급이 2등급보다, 2등급은 4등급보다. 왜 한우도 1등급 한우가 2등급 한우보다 훨씬 더 고급이고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그 이유처럼 이제 등급수가 작은 별일수록 더 밝은 별로 났고, 이 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밝기를 비교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봤었을 때 보이는 밝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밝기. 겉보기 밝기라고 해요.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 밝게 보이느냐, 어둡게 보이느냐, 그걸로 비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별의 등급은 1등급인 별이 히파르코스가 6등급인 별보다 100배가 밝다라고 정의를 했고, 한 등급의 차이마다, 그래서 5등급이 100배 차이가 나려면 한 등급 차이는 몇 배의 밝기의 차이가 나야 되냐면은 2.5배의 밝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 2등급 차이는 5배가 아니라 2.5배의 또 2.5배 밝기 차니까 2.5의 제곱배, 3등급은 2.5의 3승배, 그 다음에는 5등급은 2.5의 5승배만큼의 밝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한 등급 차이는 2.5배 밝기 차이가 나고요. 5등급은 100배, 이게 2.5의 5승배고, 4등급은 2.5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40배. 3등급 차이는 다시 여기서 2.5배 차이가 나니까 16배. 그 다음에는 2등급 차이는 6.25배지만은 대략 6.3배 정도의 이런 밝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등급수가 작은 게 등급수가 큰 것보다 저렇게 등급 차에 따라서 밝기 비가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밝기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별의 밝기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봤었을 때 밝게 보이는 별, 어둡게 보이는 별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준 게 바로 뭐냐면은 겉보기 등급이에요. 따라서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고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를 하지 않은 게 그냥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별이더라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는 겉보기 등급 수치가 작을수록 밝게 보이게 되고 가까운 별일수록 같은 밝기라도 더 밝게 보이게 돼요. 자, 근데 절대 등급은 얘는 이제 별의 실제 밝기예요. 얘는 별의 실제 밝기에 해당이 돼서 모든 별이 다 10파섹의 거리, 즉 연주시차가 0.1초인 거리에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별은 땡겨오고 가까이 있는 별은 밀어서 다 같은 거리에다가 두고서 측정한 별의 밝기가 절대 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별까지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별까지 거리가 달라지면 변해요. 그런데 이 절대 등급은 뭐냐면은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안 변합니다. 그대로 실제 밝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등급수가 작을수록 실제 밝기가 밝아요. 그러니까 모든 별은 등급을 두 개를 가져요. 실제 밝기, 그 다음에는 겉보기 밝기 해서 두 가지를 가지는데, 지금 보면은 태양은 실제로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에요. 워낙 지구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밝게 보이는 건데, 절대 등급은 4.8등급이야. 그러니까 10파섹에 있으면 4.8등급으로 보이는데, 지금 1AU에 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6.7등급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등급수가 작아졌죠. 그리고 1등급보다 더 작은 별은 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빼줬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10파섹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시리우스도 보면 절대 등급은 1.4인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5야. 그러면은, 아, 실제 밝기보다 겉보기 밝기가 더 밝다는 소리는 10파섹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북극성 같은 경우 보면 또 2.1등급인데 겉보기 밝기는 어두운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7등급으로 또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실제 밝기보다 어떻게 보인다? 어둡게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을 해서 별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서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10파섹보다 가깝냐, 또는 10파섹보다 머냐, 또는 정확하게 10파섹에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략 이제 거리 지수라고 하는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크게 이거를 뺀 값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 10파섹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 10파섹에 있으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아요. 이 경우는 딱 0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파섹보다 멀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었을 때 양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10파섹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을 여기다 비교를 해줘 보면, 얘는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3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리우스는 마이너스 2.9, 얘는 마이너스 0.5, 얘는 마이너스 1.4, 얘는 5.8, 얘는 6.5, 얘는 6.9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별 4개는 마이너스지. 그리고 얘네들은 10파섹보다 가까운데, 이 중에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애는 이 값이 제일 작은 누구야? 태양이 제일 가깝고,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먼 거는 베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10파섹보다 멀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건 리겔, 그 다음에는 베텔게우스, 북극성 순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될 겁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같냐로 대략적인 거리비, 그리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멀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는 거리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10파섹의 거리 있으면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은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지수를 이용을 해서 물체까지 거리를 구해주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 봅시다. 자, 별마다 약간 색깔이 달라요. 별마다 색깔이 다른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나올 거예요. 열의 전달 방법 중에서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전달 방법 중에 별빛은 태양빛도 지구의 무슨 상태로?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를 통과해서 지구로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사의 상태로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복사는 복사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광선. 즉 모든
물체는 별을 포함해서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별빛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빛 중에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가능할까 볼시 볼 수 있는 광선인데,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길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적외선, 보라색보다는 파장이 더 짧아서 볼 수 없는 빛은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별의 색깔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출하는 복사 광선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가시광선을 방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별은 청색깔을 띠고요. 그 다음에는 백색, 황색, 적색 순으로 점점 어떻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관측해 보면은 대략 얘가 어떤 온도를 가질지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백색깔로 하얀 색깔로 보이는 별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대략 10,000도 정도 돼요. 10,000도. 그 다음에는 황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별이 한 6,000도씨 정도 돼요. 태양이 노란색 별에 해당이 돼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이 온도가 높을 것 같지만 4,000도씨 정도로 온도가 낮은 편이고, 푸른색으로 보이는 청색의 별은 대략 한 30,00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죠. 그래서 이렇게 청색과 백색 사이 청백색, 뭐 한 20,000도 되겠지? 백색하고 황색 사이는 황백색 한 7,000도쯤 될 거고, 황색하고 적색 사이는 5,000도든 한 주황색 정도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복사 광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는 빛의 색깔이, 그러니까 별의 색이 다르게 되고, 이걸로 대략적으로 온도를 추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밝기 관계를 가지게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등급 숫자가 작은 별일수록 더 밝은 별이에요. 작은 자, 작은. 1등급인 별이 6등급인 별보다 100배가 밝고, 1등급은 우리 눈에,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밝기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에 두고 비교한 별의 밝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자. 다음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X입니다. X55X. 겉보기 수치가 작은 별일수록 더 밝게 보이고요.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별 A부터 C의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나타냈는데,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B,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A에 해당이 될 거고요. A부터 C 중에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딱 10파섹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별 A부터 D의 색을 관찰해서 기록을 했는데,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청색으로 보이는 C, 그 다음 백색 A, 황색 B, 그 다음에 적색 D,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의 색깔로 표면 온도를 우리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탐구 체크 보자. 자, 위 실험을 통해서 별의 거리와 밝기를 알아보면은
전구는 별이고 스마트 기기가 관측자죠. 전구의 거리와 빛의 밝기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실험 왜 하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전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어둡게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위 실험 결과 전구를 별이라고 한다면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다음 3번.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별까지 거리가 10배가 멀어지면 밝기는 제곱분의 1, 100분의 1배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100분의 1배만큼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딱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돈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면 지금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별 S의 모습이랍니다. 자, 연주시차는 이때 발생하는 시차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2초. 따라서 이 별까지 거리는 0.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파섹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번. 그 다음에 3번은 별의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주시차는 별까지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별의 색을 이용해서는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주에 분포하는 모든 별까지 거리가 아니라 100파섹 이내의 별만 연주시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연주시차가 0.1초인 별과 0.2초인 별 중에서 지구로부터 더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작은 0.1초인 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리을이 맞습니다.